도착하자마자 풍요로운 바다가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섬나라답게 행정 수도인 콜롬보는 시원한 파도 소리로 저와 같은 여행자들을 반겨줍니다. 한때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오랜 내전까지 겪었던 나라 스리랑카. 하지만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전혀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풍경은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생동감이 넘쳤죠. 저는 그들의 아침 일상도 구경할 겸 첫 번째 목적지까지 기차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샀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해안 열차를 타는 기차표입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는 인파. 알고 보니 열차는 콜롬보 시민들의 가장 대중적인 통근용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승강장. 정말 사람 많네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버스 타고 등하교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출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식사들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줄 열차가 드디어 한 대 도착했습니다. 이거 타야 되는데. 야, 이거 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마치 빡빡하게 들어찬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하는군요. 내리는 사람보다 타야 할 사람이 훨씬 많아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좌석을 차지하는 건 언감생심. 어떻게 하면 낙오를 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치열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다들 어디서 이런 괴력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걸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푸시맨도 없고 이 푸시맨이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매달려서는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매달릴 수 있는데 빨리 야 이거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결국 저는 깔끔하게 포기 선언합니다. 예,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고 갈 자신 없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분이 저보고 빨리빨리 타라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참을 더 올라타는 승객들. 아주머니도 참 대단하시죠? 귀신같이 틈새 공략을 잘하십니다. 문도 열고 가야 할 판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여행은 이런 의외성에서 재미가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한가로울 것만 같았던 스리랑카의 이미지들. 단숨에 깨트려준 강력한 첫인상. 저는 결국 30분을 더 기다려 간신히 한산해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예, 이제 겨우 타기 탔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출근길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혼잡했던 혼돈의 시간도 잠시. 차창 너머로 들어오는 탁 트인 바다가 마음을 상쾌하게 어루만집니다. 이런 출근길이라면 콩나무 시루 같은 지옥철도 탈만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여행자 입장에선 참으로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출근하신 거예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අද දවසේ මම බලාපොරොත්තු වෙන කටයුතු සියල්ලක්ම සර්ව ප්‍රකාරයෙන් සාර්ථක වෙලා මට හවස ගෙදර එන්න ලැබේවා. 천천히 달리는 느림보 통근 열차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이들의 일상을 실어 나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터로 빠져나간 시각. 도심을 벗어난 열차에 남은 이들은 대부분 남부로 가는 저와 같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호기심이 마구 샘솟는 건 못 말리는 저의 직업병이죠. 유독 행복해 보이는 모녀에게 눈길이 갑니다. 이미 한 달째 스리랑카를 여행 중이라는 말웨이 씨 모녀. Right now? Morag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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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ve just been one water sport. It's a water sport. Very nice water sport. Resort there. 스리랑카 예찬 논자가 다 된 그녀에게서 남부 해변에 대한 찬사를 전해 듣습니다. 스리랑카가 제 눈앞엔 어떤 세상으로 비춰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섯 시간 정도 천천히 달려 도착한 곳은 웰리가마. 이름 자체가 모래의 마을을 뜻하는 만큼 아름다운 비치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가 끝나고 바닷빛이 영롱해지는 겨울 시즌. 지금이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여행자들로 인도양의 보물섬 스리랑카는 화려한 휴가철을 맞습니다. 제가 수영복을 미처 준비 못 해왔지만 그냥 바다에 들어왔습니다. 뭐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해변에서는 자유로운가 봅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절로 저의 발걸음을 바다로 향하게 합니다. 야, 이거 세네. 보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분 좋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웰리가마의 또 다른 매력은 시원하게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서핑을 하는 서퍼들에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천국입니다. 과거엔 이곳으로 여행 온 서양인들만 일부 즐겼던 서핑이 이제는 스리랑카의 현지인들에게도 최고로 각광받는 해양 스포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실력이 출중해 보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서핑을 잘 탔는데, 아유보안. 서핑 얼마나 하셨어요? 2 years. 2 years. 2 years, not long, 2 years. 이곳에서 강사일도 하고 있다는 그가 저에게 무료 강습을 해주겠다며 제안을 해왔는데요. I teach you 1 hour guarantee lesson. Don't worry, I use standing. 1 hour. Guarantee. Yeah. 이 친구가 1시간 안에 이렇게 세워준다는데 뭐 자꾸 이렇게 보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서핑 시간. Paddle, good paddle in good balance. You try. It's my board and push my body up and back and front. In the middle, where it is very strong, you body back.
vessel slow, your body front.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전 의식이 생겨납니다. It's good. 실습을 해봐야 느낌이 올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웰리가마의 파도는 다채롭되 위압적이지 않아 초급 서퍼들에겐 인기 만점이죠. 서핑의 세계에 입문하는 첫 관문지로는 손색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서핑. 하지만 실전은 역시 이론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인도양까지 건너온 기념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글쓴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한 걸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파도가 확 밀려오고 막 바다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몸은 일어나고 싶은데요. 사실 잘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될 때까지. 예. 여행은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하며 나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하루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살까요? 시작과 동시에 나만의 세상에 빠지는 마법의 주문. 여기는 스리랑카 휴양지입니다. 비록 바다를 완벽하게 가르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했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1시간 정도 시도를 했는데요. 스승님은 훌륭하셨는데 제자가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체력이 좀 딸리고요. 좀 힘이 빠져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Thank you. 땡큐 고맙습니다. I like fishing. I like fishing. He's tired. I like fishing. He's tired. 타요. 인도양 바다 위에 물방울처럼 떨어진 섬나라 스리랑카. 그곳은 더 이상 인도양의 눈물로 불리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섬이죠. 여기에 서니까 이병헌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예.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할까?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좀 어색하죠. 야, 이건 좀 모히또는 못 먹을 것 같고 몰디브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야자수라도 한 잔 먹으면서 좀 즐겨보겠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만 가도 허니문의 성지 몰디브와 맞닿아 있는 곳. 때문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떠나고 싶은 파라다이스로 손꼽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매혹적인 빛깔과 진한 향기가 오랜 여운으로 남습니다. 연평균 28도의 열대성 기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돌고래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눈부시게 푸르른 칼피티아 반도입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저에게 칼피티아 해변은 환한 미소로 속삭입니다. 지금 인도양의 아름다운 바다가 저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말이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 와서 잘 쉬다 가라.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고요. 먼 곳으로 바다가 같은 바다인 줄 알았더니 여기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바다를 감상하던 그 순간 저 멀리서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여서 뭔가 작업을 하는 듯한 사람들. 바다를 향해 신성한 의식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줄도 당기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아유,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마달라 지금. 멀리서 좀 춤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네요. 스리랑카의 전통 낚시법인 마델. 조상 대대로 해왔던 공동 어법이랍니다. 마델은 아마도 박자가 생명인가 봅니다. 노랫가락에 발동작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 그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는 찰나 숨겨져 있던 그물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노래소리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물고기가 지금 막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흥겨움이 절로 제게까지 전달됩니다. 어부들의 밝은 에너지가 보약처럼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의 생명력까지 제 몸속에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바다의 심장 소리처럼 들립니다. 푸석푸석 하는 것이 저도 막 흥분이 되네요 지금. 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살아 있네. 예, 살아 있습니다. 예. 그물로 건져 올리는 건 갖가지 종류의 생선들. 사라야라는 큰 사이즈의 멸치부터 수라파라라고 불리는 정갱이과 생선까지. 그야말로 스리랑카 밥상 위의 단골 손님들은 총출동. 프라이팬 예.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보셨죠? 쫙 날개 피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푹 뛰어가는 놈. 예, 신기합니다. 저 처음 봤어요. 시간 맞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최상급 활어를 타시장보다 값싸게 살 수 있어 마델 어시장은 늘 인기 만점. අනිත් කට්ටිය ගණී කියන අදහසින් මට ගෙදර ගෙනියලා කැමරට ගන්නන්න මං ගත්තේ. 아침 조업을 끝내고 지금 두 번째 조업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업이 물건이 조금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엔 3배, 4배, 5배 그냥 엄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선들이 절찬리에 팔려나가자 또다시 작업 태세에 들어가는 어부들. 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이나 고기 잡으러 나가세요? මම හතර පාරයි පස් පාරයි. දේබන් තසුද්ද. 마델은 보통 30명 정도가 모여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깃대가 된 것 같아요. 날라야 됩니다.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젖먹던 힘까지 쏟아붓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기를 잡으러 어부들이 출발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어선이 발달하지 못해 요즘처럼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육지로 고기를 몰아 낚는 방법을 택했죠. 마을 사람들 함께 작업하다 보니 그물 길이가 무려 1km 이상. 지금은 마을 단위 조업은 사라졌지만 배가 없는 어부들에게 유용한 생계 수단이 되어줍니다. 전방 200m 넘어 그물이 드리워지자 육지의 어부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바로 이 독특한 도구. 허리에 힘을 받쳐주는 유용한 물건이죠. 이렇게 이 기구를 이용해서 그 그물을 땡기러 지금 가자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열심히 당겨보겠습니다. 예. 짱짱하네요, 아주. 예. 기대와 설렘이 부풀어 오릅니다. 양쪽 그물끝이 드디어 육지에 도달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시간. 뒤늦게 알았지만 허리에 무리가 덜하면서도 힘을 최대로 싣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요령을 몰라 상당히 어설픕니다. 보탬이 돼야 할 텐데 괜히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분들은 리듬이 있어서 힘을 어떻게 어디에 줘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보자니까 아무래도 언제 힘을 줘야 될지 언제 당겨야 될지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경험이 최고 스승이라고 한번 해보니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차. 야. 보기엔 쉬워 보이도 1km가 넘는 그물 무게에 바닷물의 저항력까지 가세해 상당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힘은 들지만 거대한 인도양을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짜릿한 기분이죠. 삶의 의지가 강렬하게 묻어나는 노동력. 힘들수록 그들은 웃고 노래를 부릅니다.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배를 막 압박하기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네, 배를 굉장히 옥죄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래서 이분들이 후렴 넣고 선창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한껏 실어 젖힌 채 30분째 이어지는 당기기 작업. 괜찮아. 아이, 괜찮아. 니말 씨의 눈엔 제가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한만 더 하고 싶죠. 한만 더 하고. 한만 딱 더 하고 한만 더. 도움이 좀 돼야죠, 제가. 시작을 함께 했는데 혼자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지가 코앞.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보물상자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작가로서 문득 지금 이 순간을 어떠한 아름다운 글로 가둬야 오랫도록 빛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깨달은 것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기억하는 게 진짜라는 사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잠시 어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야, 이거 힘이 빠졌었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다시 힘이 확 솟아나네요.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들의 삶에는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잡혔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나 그래도 많이 잡혔어야 될 텐데 말이죠. 총 1시간 여유의 작업 끝에 힘들게 건져 올린 녀석들. 내심 두 팔 걷어붙여 동참도 했으니 첫 조업보다는 수확이 좋길 기대합니다. 제법 푸짐한 모습에 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 보람도 좀 느껴지고요. 마음도 뿌듯하고 바다의 보물을 보니까 앞으로는 생선 한 마리 먹을 때도 감자기도 오르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부들이 묶어야 하잖아요. 아유, 수고했어요, 친구. 네,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땀을 나는 형제와는 부쩍 친해진 기분입니다. 주름살이 파도 같네요. 네. 바다를 닮았어요. 여행을 하는 건 마치 전혀 몰랐던 세계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읽은 첫 장의 주인공들은 칼피티아 바다의 모습을 닮은 어부들. 그들의 삶의 에너지에 웃음도 감동도 선사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은 뒷얘기가 궁금해져 저는 또다시 한껏 들떠서 책장을 넘깁니다. 오후 1시. 해변 옆에 설치된 어부들의 공동막사인 와디아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අයි කීදෙනෙක් විතර වෙනවද? 30명 විතර 30명 정도. 함께 작업하고 생활하는 어부들은 모두 30명. 다들 고향을 떠나 이곳 막사로 들어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고기를 쫓으며 이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0, 60대 어부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도 천차만별. 하지만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온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일 끝나고 쉬는 모습조차 꼭 닮아 있습니다. ගානක් නෑ හොඳයි. නාපු හින්දා කොහමද කියලා අහන්න. නාපද සනීපයි.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두 차례나 강행군을 한 터라 다들 배가 등에 붙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르르 식당으로 모여드는 어부들. 이때 소지해야 할 필수품은 바로 개인 접시입니다. 요리와 청소, 빨래는 순번제로 돌아가지만 먹은 건 스스로 정리하는 게 이곳만의 룰. 주방장이 내놓은 오늘의 메뉴는 코코넛과 향신료를 넣어 끓인 생선 스튜입니다. 신참내기 어부에게도 한 그릇 주어졌는데요. 이분들 하시는 식사를 제가 한 그릇 받았는데요. 뭐랄까 이 향을 참 설명하기는 힘들고 하여간 이게 좋은 향은 아닙니다. 근데 맛은 있게 생겼어요. 어부들이 먹는 현지식 요리. 과연 제 입맛에도 맞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맛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말려가지고 좀 큰 멸치 씹는 기분이랄까? 예, 꼬득꼬득하니 맛이 괜찮네요. 예. ඌටත් කන්න කියලා විලුවක් දාලා ගන්න. 니말 씨가 걱정이 되는지 다가왔습니다. රසයිද? 라고. 네, 고마워요. 밥을 주시고. කොහොම කාලා හරියන්නේ නෑ. හොඳට කන්න ඕන. කරක මොකම 안 된다고 많이 먹으라고요. 챙겨주는 마음이 참 따뜻하죠. 예, 많이 먹겠습니다. 예, 비린내 그래요. 예. 너무 හොඳ පිට එක තියෙන. 맞아요. 저한테 제가 이거 손님이니까 역시 그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몇 살이에요? ඔයාට වයස කීයද? මට 48යි. 45살이요. 아, 45살. 나는 57살. 57යි. 57යි. මට 네, 그래요. 내 동생이네요. 네? 야ගේ 말리. 그래? 니말 씨도 저와 같은 소띠였습니다. 그렇게 반갑게도 스리랑카에 띠동갑 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와디아 구경에 나섭니다. 여기 의외로 들어오니까 서늘합니다. 이 코코넛 나무, 야자수 나무 잎사귀로 천정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보이긴 한데 이 기온 차이가 날 정도로 말이죠. 아주 기분이 서늘하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숙소인 모양이네요. 보기엔 다 같은 공간처럼 보여도 식당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실까지 두루 갖춰진 완벽한 주택이네요.
한잔 하시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මේ අපි නැවතිලා ඉන්න තැන. 아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야 서늘하고. 예 이게 바로 여기 뚫려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시원하겠네요 잘 때. හොළං එනකොට සනීපට තමයි තියලා තියෙන්නේ.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지만 어부들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월급 타시면 주로 뭐 하세요? මට ළමයි 5 දෙනායි පබුලා ඉන්නවා. හම්බ කරන්න සැලේ. 그래요. 5명이 참 쉽지 않겠네요. 많이 보고 싶겠네요. 2달 전에 만난 가족을 생각하며 니말 씨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사한 집과 큰 배도 장만하고 싶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늠름하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꿈. 시간이 지나면 바다에 또다시 내일이 찾아오듯이 그들의 소망이 점점 가까워오길 바라봅니다. 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아 오늘 저기 너무 환대해 줘서 고맙고요. 또 같이 고기 잡을 때 미숙한데 잘해줘서 고맙고 또 고기 많이 잡아서 참 저도 즐겁네요. ආයෙ ගිහලා ඉන්න හරිද? 다시 갔다 오래요. 다시 예 그럼요 다시 한번 와야죠. 가족들 한번 같이 오고 싶습니다. 아 니말 씨하고는 제가 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야 이거 좀 가슴이 찡하니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పంపించగలరు ఎన్నాళ్ళు పంపించు 네.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 추억이란 아름다운 이름이 생겨납니다. 30명의 어부들과 보낸 칼피티아 해변에서의 하루. 그 시간은 저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길을 돌려 이번엔 스리랑카 최대 어시장이 있는 네곰보로 향합니다. 여행을 가면 반드시 시장을 둘러보란 말이 있죠. 그 명언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새벽 5시에 도착한 네곰보항. 어부들에겐 이미 해가 중천에 뜬 지 오래였습니다. 스리랑카 전체 수산물의 무려 10%가 거래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생선들로 가득한 수산시장. 이거 엄청 큰, 아 제가 보기엔 상어 같은데 이게 뭡니까? monada normal. Shark. 짝, 예 그렇죠. All this Indonesia, Singapore, country this sea where those one boat, 1 month, 2 months is very powerful. 상어에 이어 이번에도 큼지막한 녀석 등장.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해부터 나가서 잡아온 물고기가 바다에 퉁덩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몸을 던져가며 수영을 감행하는 어부. 가까스로 잡아온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사투를 벌려 구출한 건 한눈에 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은 가오리. 그리고 또 한쪽에선 인기 품목 참치까지. 최고의 몸값을 기다립니다. 마침 원양어선을 타고 인도양 전역을 누비며 참치를 잡는다는 선원을 만났습니다. 무려 9가지 언어를 구사한다는 그. Arigato gozaimasu, konnichiwa, konbanwa, Japanese. Kaisa tum theek hai, Hindi. Wallahi mushkil hai, waji mushkil hai, Arabic. We I can see, want and see German. And English, how are you? Have a nice day, bye bye. I am very happy. 참 대단하십니다. Okay. 삶이라는 건 곧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어느 곳을 여행하든 저는 늘 그 활기를 찾아 무엇인가를 수집하듯 헤매곤 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뒤돌아보면 어느샌가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빠져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우리 선착장에는 보통 갈매기가 많은데 여기 선착장에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라고 합니다. 나무 위에서 울면 마치 우리의 까치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그 징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마귀 떼가 울며 이방인인 저를 반겨줄 때 멀리서 독특한 생김새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 한 척. 보통 이 선착장에 모터 달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배만 유독 저렇게 돛이 있고요. 전통 방식의 나무가 설치된 배로 보입니다.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혹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용 배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눈에 딱 봐도 마치 우리나라의 뗏목처럼 아주 오래돼 보이는 전통 돛담배였습니다. 그때 배를 향해 다가온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었는데요. 마침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하는 선원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 배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네 사람이 열띤 회의를 하더니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옵니다. 저보고 같이 지금 노를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노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이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거 하라고. 야. 잠깐 이 배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참 이거. 그렇게 언격결에 어부로 합류하게 된 돛담배 조업.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네, 굉장히 실내가 좁고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 앉아요? 오케이? 드디어 돛을 활짝 들이운 배가 위풍당당하게 출항을 시작합니다. 오직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눈부신 인도양 망망대해를 가르는 용감한 마도로스들.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마치 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듯 느껴집니다. 이거 바람 도는데 너무 힘내십시오. 영차. 여기서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문득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아마 이 정도 되는 배를 타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청색이 한 마리를 잡아온다는 내용인데요. 바다 위에서 직접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뭐랄까 하여간 남다릅니다. 그렇게 약 30분쯤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상상의 나래를 폈을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광경. 아니조나 씨가 바닷물을 퍼올려 돛을 향해 급히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여기 돛에 왜 물을 뿌리는 거죠 지금?
අපිට දැන් වතුර ගාලා යන්න පුළුවන් රුවලට. වතුර ගාන්න උලම් බදන රුවලට. ඒක අපිට අයියෙන් යන්න පුළුවන්. දැන් වතුර දානවා රුවලට. 드디어 저에게도 중대한 지령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중국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이거 물 하나 뿌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감 잡았어.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좀 싱싱 불어라. දාන්න බස්සන්න. 배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깃대가 걸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부턴 거센 질주의 시간. 힘을 내기 위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ලාබයි ගන්න කොයාලු ඉස්සන් මගුරන් ලොකු වැලිගෝ ඉස්සන් මගුරන් ලොකු වැලි 힘든 노동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가장 밝은 미소를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어부의 노래. 인도양의 선율이 파도와 함께 가슴 깊이 울려 퍼집니다. 조업을 나선 지 어느덧 1시간째. 그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야 그죠?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땀 흘린 만큼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묵직해야 할 그물이 왠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5사람이 한 수고치곤 만족스럽지 않은 물량입니다. අපිට හුලං නැති නිසා තමයි මේ මුකුත් අල්ල ගන්න බැරි හුලං තිබුණා කාරේ ගොඩක් මාළු අල්ලනවා අපි. ඒ හුලං තම හුලන්නේ නැහැ මාළු අල්ලන්න. 아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물고기가 좀 많이 잡는 걸 봤으면 좋을 텐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물고기가 이거 영 그렇습니다 이거. 소화기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의외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어부들. 이들에게 물고기는 바다로부터 주어지면 그저 감사히 받는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그렇게 한나절 동안 조업을 함께하며 저희는 동지애를 함께 나눈 듯 꽤나 친해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긴 살짝 아쉬웠던 찰나 아니조나 씨가 이것도 인연이라며 이국 땅에서 온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데요. 아, 예, 그래도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초면인데요. 이 배도 태워주시고 또 집에까지 초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따뜻하고 고마운 분들이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인연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선 길목은 온통 축제 분위기. 거리를 수놓은 황홀한 불빛들이 마치 스리랑카에 온 저를 반기는 듯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아, 이거 마치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뭐 장식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해놓은 게 동네 꽃동네가 돼버렸네. පල්ලි මංගල්‍ය තියෙනවා හැම අවුරුද්දෙම. ඒ හැම අවුරුද්දෙම මේ පල්ලි මංගල්‍යනියම මේක සරසනවා. 알고 보니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마을 축제 날. 내건보 전 지역 사람들이 모두 나와 거리는 흥겹습니다. 보통 스리랑카를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불교의 나라로 알고 있지만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이곳 네곤보 지역 사람들은 주민의 80% 정도가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비록 외세의 침략에 의해 서구로부터 전파된 종교지만 이제는 주민들에게 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도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행사는 제가 알기에 그 이태리나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අපේ ගේන කොට පොඩි ඒ උනට කමන්නේ කොට ඉඳන් ඇවිල්ලා. 축제 구경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한 안희전아 씨의 집. 규모가 크진 않아도 특유의 정이 느껴집니다. 야, 참 아담한데 참 여기 스피커도 큰 게 있고 여기에 너 뭐 이렇게 흥을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야, 아이고. 그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밝았는데요. 딱 봐도 부인이신 것 같네요. 와이프. very beautiful. Very cute, strong. 꼬마, very cute. 나니. 자니. 예, 자니. 그런데 소개받은 가족은 셋인데 보조 식구들이 상당합니다. මේ ඔයාලා බලන්න ඇවිල්ලා තියෙන්නේ. ඔයාලා දැක්කුණු හිටුනේ. 와, 여기 뭔가 좀 볼까요? 와, 여기가 바로 어느 팀인가 들어와 구경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숨어있다 들켰네. 아유, 예쁩니다. 네. 제가 마치 대단한 스타라도 된 기분입니다. 정말 이 작은 집에 동료분들이 다 모이니까 제가 저절로 아주 즐겁습니다. 정말 저절로 이렇게 흥이 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besok ini sigang di barang. kopinya woni. 그런데 사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었는데요. 아유, 아주 깐난쟁이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웃는다. 아이고, 웃는다. 아이고, 웃는다. 아이고, 웃는다. 바로 오늘 같은 흥겨운 축제날 세례를 받은 꼬마 숙녀입니다. 아유, 우리 딸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금방 큰다고 좀 해주세요. 금방 큰다고. 아, 예뻐라. 슬슬 시장기가 몰려옵니다. 바다에 나가 큰 도움은 못 됐지만 그래도 직접 잡은 생선 요리가 내심 기대가 되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처음 맛보는 가정식 생선 요리, 그 맛이 어쩔지 궁금합니다. 조리법은 고춧가루와 향신료만 좀 들어갔을 뿐 우리나라 매운탕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스리랑카 사람들. 예, 많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정말 제 걸 더 많이 주셨네, 이런. 제 걸 많이 주셨어요. 아유, 이게 참. 아유, 손담아. 자, 고맙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작은 마음씨 하나에도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사실 먹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서 불편하긴 한데요. 맛은 좋아요. 어떤 맛이냐면요. 이게 맛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맛이 스며 있어요. 이게 행복한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손님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니까 이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아유, 우리나라 애들이나 스리랑카 애들이나 똑같군요. 저도 애기 어렸을 때 한 30살 됐을 때 밥 안 먹어서 나도 많이 먹여줬어요. 네, 맞아요. 바바라 키드네드. 애들 하나요. 와이스 키드. 24살이요. 24살. 내년에 시집 가겠답니다. 아, 나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메딘메 카피다 키드나마다 앞에 텐랑 키우. 아,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제가 좀 이렇게 그때까지
저기 미리치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 가족분들 초대하면 좋죠. 근데 제가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못 모시고 형편이 되면 꼭 모시겠습니다. 예. 베리굿.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뭐라고? My name is 원재훈. 미스터 원. 오케이, 원. 한국 사람 보셨어요? කොරියන් කට්ටිය ඇවිල්ලා තියෙනවද හම්? 코리아. 너? 나 퍼스트? 퍼스트. 예. 아이고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아. 사소한 순간마저 소중했던 시간들. 진짜 스리랑카는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이게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웃고 또 이 마을 사람들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환대받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환대를 받겠습니까? 떠나야 비로소 보이고 들여다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스리랑카. 그곳에서 보낸 겨울 휴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국민의 74% 정도가 불교를 믿는 나라 스리랑카. 그중 담불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석굴사원 등 곳곳에 불교유산이 많아 성지 순례지로도 유명합니다. 와, 뭐야? 야. 불교 왕국의 비밀을 찾아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귀여운 녀석.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아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Lena, Dandu Lena. Dandu Lena. It's wild? Yeah. It's wild. It's not pet? No. Okay. 여행지에서 반겨주는 동물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죠. This is monkey. 다둘레너하고 몽키가 저를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저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땅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지는 고대 왕국 시기리아 이야기. 200m 상공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도시의 운명.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그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저기에 고대 도시 혹은 고대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단 입구에 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모두 1202개 계단이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1202개의 계단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5세기 무렵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다투세나 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평민 어머니를 둔 장남 카샤파와 왕족의 혈통이었던 차남 모칼라나. 이복 형제 간의 세력 다툼은 곧 찬란한 왕국의 씨앗이었죠. Awesome. It's really amazing. You'll love it. You get a 360 view around the top.
동생에게 왕위를 뺏길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카샤파 1세. 아찔한 공중궁궐은 동생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요새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각상입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발 조각인데요. 사자의 발이 입구부터 육중하게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스스로를 용맹한 사자의 나라라 불렀던 왕국의 사람들. 이곳은 원래 사자의 입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자 살아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유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왕국을 지키고 있는 왕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어쩌면 이토록 놀라운 광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0여 년 전에 탄생한 신비의 왕국. 역사의 다리를 건너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1201) (1202) 네, 드디어 이 고대 도시에 1202 계단을 제가 모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풍경이군요.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았을 왕의 심경이 어땠을까? 이곳에서 그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완공까지 걸린 시간 무려 11년. 그동안 200m 아래에서 모든 걸 지고 날랐을 사람들.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여행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곳이 바로 왕의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까지 물을 끌어올렸는지 정말 불가사의한데요. 수영장이 아니라 하늘 연못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왕은 어떤 미래를 그렸을까요? 수영장은 물론 연회장까지 완벽하게 갖췄던 호화로운 바위 궁궐. 자로 잰 듯 정갈하게 다듬어진 바위돌에서 열망과 패기가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 이걸 쌓아 올렸을 텐데요. 이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 감탄사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찬란한 왕국의 운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군대를 이끌고 온 동생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카샤파 왕.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외로웠을 전설 같은 이야기. 신비로움은 수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Yeah, it's crazy. It's insane. You never get anywhere like this in Europe, so it's crazy. Yeah, it's just amazing view, great lake, national park. It's amazing. Well, felt very overwhelmed by the size of it. Yeah, because it's really impressive. 카샤파 왕이 그토록 원했던 이 땅의 매력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이미 시작됩니다. 비록 눈으로 실체를 마주하지 않더라도 여행 심박수를 뛰게 하는 곳. 그곳은 바로 핀나웰라 마을이었습니다.
핀나벨라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난데없이 혼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갑자기 저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풍경. 여기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경찰들이 교통도 통제하고 중요한 분이 오시나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 걸까요? 마을에서 귀빈 대접을 극진히 받는 그 주인공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본격적으로 도로를 누비기 시작하는 코끼리 떼 행렬. 거대한 그 자태에 시선을 압도당하고 맙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코끼리가 엄청 큰데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큰 코끼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하네요. 엄청나요. 사실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에선 코끼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전 어머니 마야 부인이 꾼 태몽이 바로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죠. 정말 육중한 저 뒤 자태가 뭐랄까, 정말 존재감 있습니다. 예. 코끼리 행렬이 향한 곳은 인근의 강. 이곳에서 아침과 점심 매일 2번씩 목욕을 하는 녀석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기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완전히 풍덩 들어가도 코로 막 우리가 손뿌리를 뿌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개구다리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무슨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나도 사실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저기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역시 코끼리 애기들은 저렇게 재롱을 부리고 귀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나 코끼리나. 아이고, 깜짝이야.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그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삭히는 모습이 한가롭고 평온해 보입니다. 수십 마리 코끼리 떼를 만나니 마치 야생에 온 기분입니다. 오, 나 잡아당기려고 한 것 같아. 헬로 베이비. 헬로 베이비. 저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여행자들이 코끼리들의 매력에 흠뻑 빠진 듯합니다. My first time, I'm very happy to see. It's the first time that I see elephants, so I'm very happy. 사실 핀나웰라 마을에서 코끼리 떼를 볼 수 있는 건 불교 왕국의 사람들이 코끼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야생에서 다치거나 부모를 잃은 아기 코끼리들을 위해 1975년 정부가 설립한 코끼리 고아원. 두 마리의 코끼리를 구조한 것으로 시작해 지금은 무려 90여 마리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과일 특별식으로 대접받고 있는 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25살, 이름은 메니카. 알고 보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어미 코끼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독차지하고 있는 메니카. 건강하고 귀여운 아기를 순산하길 빌어봅니다. 13kg. 특히나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그녀. 그런데 입으로 넣는 척 하더니 슬쩍 하나를 챙깁니다. 사람이나 코끼리나 임산부의 식욕이 어디 갈까요? 아마도 하나 더 챙긴 건 뱃속에 있는 아기 코끼리 건가 봅니다. 사람과 코끼리가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그곳이 낙원처럼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주는 거군요. 아, 그래서 코를 들었어요. 밥 달라고. 코끼리 혀가 느껴집니다. 종교를 이해하는 건 어쩌면 그곳에서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살찌우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목적지를 카타라가마로 정했습니다. 카타라가마는 불교도라면 꼭 한번 들러야 할 불교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주말도 아닌데 스리랑카 저녁은 마치 휴일 분위기. 모든 기관과 상점은 문을 닫고 술을 파는 곳도 금기시되며 온 가족은 인근 사원에 나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이 그 포야데이라는 날인데요. 이 포야데이는 스리랑카의 굉장히 중요한 공휴일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불하기위해서 출가하시고 또 성불하시고 입적하시던 모든 날 보름달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매월 보름달이 뜨면 포야데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카타라가마 사원은 스리랑카 남부 지역 중 가장 큰 사원입니다.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명상을 했다고 해 성스럽게 여겨집니다. 포야데이가 되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부처님 앞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참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유독 눈동자가 예쁜 자매를 만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참배를 온 꼬마 숙녀들. 그 애기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어떤 소원을 비세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온화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낯선 이방인인데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니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정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참 착하고 선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선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멀리서 들려온 청아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스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불법의 내용을 담은 듯한 동자승의 노래.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늘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들의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아이보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예, 저는 한국에서 지금 스리랑카 여행을 온 사람인데요. 원재훈이라고 합니다. මෙතන මේ ස්කෝලයක් පිරිවන පිරිහන්න ගොඩාක් දෙනෙක් මේ අධ්‍යාපනය ලබනවා. මෙතනට ආපු එක ගැන සතුටුයි. මෙතන ඉගෙන ගන්න දේවල් ගොඩක් තියෙනවා බුදුහාමුදුරන්ගේ ධර්මයේ ගැන. ඒ වගේම මේ පුංචි හාමුදුරන්ගේ ජීවිත ගැන. 뚜뚜띠. එයාට ඉන්න දුන්නට බොහොම ස්තුතියි. 다행히도 학교를 둘러봐도 좋다고 허락한 큰 스님. 난생 처음 동자승들의 숙소 생활을 엿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동자 스님들의 숙소, 침실이군요. 2층 침대로 해서 한 4분 정도 주무시지 않을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30명 정도의 동자승들은 5살부터 20살까지. 위험을 지켜야 할 승려의 신분이지만 노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군요. 아이고, 안녕들 하세요, 스님들. 아주 귀여운 동자승도 있었습니다. 1년 전 승려가 된 5살 마린가 스님. 이렇게 보통 옷이 있고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아직 스님이 안 되셨죠. 승려 후보생 비누도 역시 5살 동갑내기입니다. 둘은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 말린가 스님의 장난기가 발동했지만 기어코 장난감을 사소하고 마는 비누. 사실 아무리 동갑내기라도 승려의 세계에선 엄연한 위계의 질서가 존재하죠. 못 말리는 개구쟁이지만 물욕을 버리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천생 승려입니다. 예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 봤던 천진난만함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사라진 지 오래. 동자승들은 하루에 2번 예불을 드립니다. 불공을 올리고 법문을 외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시간. 제법 이 혹독한 시간을 잘 견뎌내는 말린가 스님. 하지만 아직 후보생 비누에게는 승려의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불을 마치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큰 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6년 전 출가한 소아비트 스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러 오는 친할머니입니다. අක්ක යනෝනේ ඉමුත්තකට යනෝනේ අක්කා ඒක නිසා තමයි අද නිවාඩු හොඳ තාත්තගේ එන්නේ නැත්තේ ඒකයි අද අක්කට නිවාඩු දවසනේ දාලා එන්න විදියක් නැහැ නේ යන්නේ නේ 존경받는 승려가 되고 싶어 스스로 이곳에 온 소아비트 스님. පොඩි කාලේට වැඩිය දැන් ගොඩක් යහපත් ඒක නිසා වෙන වෙනම හිම නෙවෙයි හරි දඟයි දැන් හිමනේ ගොඩක් යහපත් ඉතින් අපේ ලොකු හාමුදුරුවන්ගේ යහපත් ජතක නිසා තමයි අපි පොඩි හාමුදුරු යහපත් වෙලා තියෙන්නේ ඒක නිසා ඉතින් ඒ ගැන කිසි බයක් නැහැ. ඔව් ගොඩක් සතුටුයි ඉතින් අම්මා එතන පස්සේ අපි තමයි බලාගත්තේ ඉතින් මම කාලය පිළිවෙන්නවා ඊට පස්සේ මම පොඩි හාමුදුරුවෝ ඉන්න කට්ටිය දැකලා මට ඒකම මානෙන්න මම ටෙස්ට් 하지만 수행은 항상 고행이지요. 외국에 나간 엄마 얼굴도 못 본 지가 벌써 2년. කට්ටිය ගියා බාගෙන බාගෙන මෙහෙන් හිටියේ 아직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지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이 자주 납니다. මේ පාර වහන්නේ කිනා බලන්නසයි මේ බලන්නසයි මේ වලුඩ මේ බලන්නේ අම්මා කියලා තියන්නේ මේ අම්මා ගැන හිතන්න එපා වැඩිය අම්මා හොඳට ඉගෙන ගන්න කියලා. 불교 왕국인 스리랑카에서 승려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누구보다 엄격한 계율이 따르기 마련이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불교와는 달리 오직 승려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남방 불교. වික්ෂුන් වහන්සේනම මේ පිළිසට වඩා වෙනස් ක්‍රමයකට තමයි ඉන්නේ කියන්නේ. සමන සාරුපේ පෙන්වන්න කරනවා. ඉස බැලන්ස් සඳහා ආම්ල කෙනෙක් කියන පිළිවෙල 운마, 욕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불가에서는. 그걸 나도 깨끗하게 밀고 나서 수도에 정진하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비록 동자 스님이지만 시원하게 머리 감고 나면 각별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속세에 대한 미련을 씻어내고 부처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침 6시. 동자승들이 바로 그릇을 하나씩 챙겨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수행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승려들의 세계. 아침 공양을 위한 탁발 수행 시간이죠. 실제로 이게 제가 좀 걸어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밥을 또 저도 구하고 싶고 밥을 먹어야 또 사니까 그러니 걸음걸이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더 낮추는 점점 낮게 내려가고 기어이 이제 엎드려 절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행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동자승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근 마을의 한 민가입니다. 스님이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는 아이들. 수확한 바나나 중에서 가장 큼지막한 것을 시주합니다. 공약물로 밥을 바칠 때는 그날 지은 깨끗한 첫 밥이 원칙. 수행자들에게는 무소유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탁발. 시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덕을 쌓는 시간입니다.
ගන්න එහෙම නෙමෙයි හැමදාම පින්න පහත වඩිනෝනේ ඉතින් එහෙම මොකුත් අපි හිතන්නේ හැමදාම දානේ බෙද. වාඩි පූජා කරන්න ඉතින් පින් බලාපොරොත්තු පින් නිවන 탁발로 정성스럽게 구한 공양물로 아침 공양을 시작하는 동자승들. 어찌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겠지만 그 앞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구두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먹은 스리랑카에서의 특별한 아침 식사. 이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이 함께하겠죠. 비록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의 정신을 이해하는 건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밥은 영혼의 밥입니다. 배고픔도 채워주지만 이 배고픔과 더불어서 이 마음의 갈증을 적셔주고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런 영혼의 밥을 제가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절밥입니다. 하루 멀리 한국에서 온 이강인한테 정말 따뜻한 미소와 고마운 밥 그리고 좋은 말씀 드려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දවසක් කාලය ගත කිරීම පිළිබඳව මම දුර රටක ඉඳගෙන ඇවිල්ලා මේ විදිහට කටයුතු කරගෙන කිරීම ගැන අපිට සතුටුයි. අපි ප්‍රාර්ථනා කරමු ඉතිරි කටයුතු හොඳින් කරගෙන නැවත තමන්ගේ රටට යන්න ශක්තිය ලැබෙන්නේ 이방인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어줬던 눈빛이 아름다웠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느껴진 건 왠지 모를 고향의 향취였습니다. 이거 아쉽네. 네, 가겠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불교 왕국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그들만의 마음의 고향을 지키려는 한결같은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인도양의 푸른 물결. 그 넓은 바다 품만큼이나 빽빽하게 들어선 야자수림들. 벤토타의 강렬한 첫인상은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발견한 건 야자수유에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정체불명의 줄. 이건 뭘까요? 저게 뭐죠?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야,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줄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지상에서도 하기 힘든 줄타기를 10여 미터 상공 위에서 펼치는 이유. 과연 저분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위에서부터 보내온 통을 한 대 쏟아내는 아저씨. 그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이란 얘긴데 자세히 보니 하얗고 맑은 액체 라라고 불리는 야자수액이랍니다. 나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를 안 드신 아저씨가 주셨어요.
상온에서 2시간 발효를 마친 야자수액. 라, 그 맛은 어떨까요? 술 같은데요. 트름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막걸리하고 탄산음료가 섞인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이 몸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라, 굿. 예, 굿. 예. බොඩියකට ෆිට් එකට ඉන්න පුළුවන් જાතියක් මේක. ඒක ගහන්න ඕනේ. වෙර වෙන අඩු ප්‍රමාණයක වෙර වෙන්නේ. වැඩි වෙලාව පන්න එකේ ඉන්න පුළුවන්. 라 먹으면 힘이 세져요? බොඩි ෆිට්. 그렇군요. 그래요.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힘을 내 일터로 향하는 나무세르 씨. 야, 진짜 다시 올라가서 일하셔야 될 텐데 힘내십시오. 예, 힘내세요. 예, 예. 파이팅. 라를 채집할 수 있는 20년 이상이 된 야자수는 높이가 10m에서 30m 사이. 자칫 잘못하다간 추락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이죠. 야자수 줄기의 단면을 잘라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야자수 잎으로 감싼 뒤 한 방울씩 받아내는 야자수액. 12시간이 지나야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가 모아진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모습이 날다람쥐가 따로 없습니다. 떼약볕 아래서도 굳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채집을 쉬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땀방울이 오늘날 벤토타를 라의 천국으로 불리게 합니다. 참 아슬아슬한 생각도 들고 또 안전장치가 없어 보이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거의 뭐 굉장히 숙련된 모습이어서 안심은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올해로 37년째 라 채집을 하고 있다는 나무세르 씨. 정말 대단하네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여기 봤는데 뭐 위험해 보이는데 무섭진 않으셨어요? ගානක් නෑ ඉතින් අපි හැමදාම කරන දේනේ. 괜찮은 데요 매일 하는 일이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네. 라는 많이 드세요? 라 ගොඩක් බොනවා. මම බොන්නේ නෑ. 안 먹은데요. 안 먹어요? මං පොඩි කාලේ නම් බිව්වේ නෑ. 어른이 있을 때부터. 야, 참 아이러니하네요. 라를 채집하시는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라를 안 드신다고 합니다. 네. 이제서야 아침 식사를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먹게 되네요. 빵 보세요. 배가 고팠는데 아주 잘 먹겠습니다. 예. 아저씨 빵은 좋아하세요? ඔයත් කැමතිද 하나 බණිස්සල. ඔව් වන්සල් කැමති. 빵은 좋아하시는구나. 네, 먼저. 이걸 뜯어가지고요. 여기다 발라 먹는 거. ඒක කඩලා එහෙම ගාලලු කන්න. මොකද මැදි ජෑම් පොට්ටක් දීලා ගෙන ලොකු බණිස්සයක් ගේන්න ගන්න. මෙයාට සීනි මෙයාට කන්න හොඳ නෑ ජෑම් එක.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배고플 때 먹으면 모두 맛있다는데 자체도 맛있고 배도 고프고 좋습니다. 아주. 작업이 끝났다는 소식에 쏜살같이 달려온 툭툭이. 바로 라 판매상입니다. මේකේ ඊට 40ක් තියෙන්නේ. 40 ලිටර තමයි. බොරුවට ගෝර ඇත්තටම දෙන්නේ නැහැ මොකද දන්නවද? නඩද? ඔව් ඇත්ත ගණන් කියන අවුලම. 3000 3000 නේ 3000.
ලීටර් 40ට. 농장에서 들여간 라는 한 잔에 5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원 정도입니다. 때문에 서민들에겐 몸에 좋고 저렴한 건강 음료죠. 벤토타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약 20여 분을 달리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마두 강가에 도착합니다. 인도양과 마두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마두강가. 2003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그곳은 약 550여 종의 동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로운 섬마을입니다. 맹글로브 숲이 참 엄청나네요.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두강가에는 모두 64개의 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섬과 섬이 어떻게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මාදුවන්ගේ පෙන්වන්න සත්තු ඉන්න පෙන්වන්න. 아유, 고맙습니다. 어딜 가나 나무를 보기 전 숲을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죠. 옹기종기 모여있는 64개의 섬들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그림을 완성할지 기대감에 부풉니다. 벌건 대낮에 때 아닌 박쥐떼를 만났습니다. 박쥐가 아유, 대단하네. 나무에 매달려 살면서 각종 과일과 꽃을 먹고 살아 과일 박쥐라 불리는 녀석들. 금빛 자태가 나무에 핀 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박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야, 박쥐가 이렇게 큰 줄도 몰랐고 이 동굴에서나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강가에 이렇게 수백 마리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봐도 참 엄청나네요. 한번 가지고 후랑 발수로 잘때 꼬마간. 박쥐 중에 큰 박쥐죠. 네, 와울로 그냥 놓고 와울로 내다. 문니까 놓고 버리야 있는 다고다 버리 와울로. 마두강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주인인 곳. 어느 하나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저기 원숭이가 있어요. 이번에 만난 건 숲속의 고기사 친구. 새끼 안고 있어요, 지금. 안고 있죠. 새끼 안겨 있잖아요. 야. 녀석의 재주는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 저도 처음 해봤어요. 지금 5년 동안 여기 나오는데 처음 해봤어요. 오, 와고 봤어. 깜짝 놀래라. 작가로서 문득 여행과 독서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곧 빠져드는 만큼 마음은 오히려 여유로워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닐까요? 어쩜 이렇게 맹글로브가 빡빡하게 자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보고도 참 믿기 힘든 풍경입니다. 머리 조심. 아우
또 이거 맹글로프 때문에 고개도 숙여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라 말하나 봅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마두강가는 돌아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의문의 선착장. 여기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양어장인가요? 네, 이거 어딘지. 수조 안을 가득 메운 건 빛깔 고운 물고기들. 뭐하는 곳인지 궁금했는데요. මේක දැන් ලෑල්ලුවට වාඩි වෙලා කකුල් දෙක දාගෙන ඉන්න තමයි තියෙන්නේ. ඒ කකුල් දෙක දාගෙන ඉන්නකොට අපේ අර මැරිච්ච හැම තමයි ඒගොල්ලෝ සුද්ධ කරන්නේ. මේක අර ආයුර්වේද ට්‍රීට්මන්ට් එකක් තමයි තියෙන්නේ. ඕන්නම් දාලා කකුල් දෙක දාලා බලන්න පුළුවන් මේ මොකද වෙන්නේ කියලා. 제가 발을 안 씻었는데 물고기들이 힘들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스리랑카식 닥터 피쉬장입니다. 오늘 많이 걸었는데 이게 웬 복입니까? 예. 야, 들어갑니다. 좀. 아이 간지러. 진짜. 간지러. 참자. 치료해준다. 사실 나한테 무섬이 좀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다 낫긴 했어요. 다 낫어요. 다 낫는데 좀 미안하네요. 정말. 정말. 진짜. 발가락 막 빨아먹어요.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여독을 풀어줄 행복한 힐링 타임. 진짜 간질간질하면서 정말 시원해. 시원해. 네, 마사지 받는 것 같아요. 느낌 좋아요.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달콤한 휴식을 선사받으며 마두강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간밤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태풍에 마을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 나무는 물론 전봇대까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우기가 끝난 시점이라 충격은 더 큽니다. 피해 수습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는 주민들. 아름드리 나무가 집 한 채를 덮쳐버렸습니다. දන්න කාලෙකට මේ වුණා. මම දන්නේ සතියකටවත් ලයිට් ගන්නම් නෑ ලයිට් කවුරුම කඩ වැටලානේ. වතුරත් නෑනේ. වතුරත් නෑ. වතුර නම් කවද ඉන්නේ? වතුර කියන්න බෑ. මම දැන් කරන්ට් එකත් කියන්න බෑ කවද කියලා. මේ ඔක්කොම ටෙලිෆෝන් වල කරන්ට් ඔක්කොම කැඩලා තියෙනවා. 야, 어젯밤에 그렇게 강한 비바람이 불더니 이렇게 강한 태풍인지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여행에도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으로 이동할 생각이었지만 태풍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발이 묶이고 맙니다. 덕분에 좀 더 둘러보기로 한 마두강가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새롭게 시작한 하루. 이
이 다리의 폭이 좁아서인지 사람하고 이륜차밖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강물이 흐르고 저는 막 속이 울렁울렁합니다. 살짝 배멀미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런데도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강태공들의 손맛을 제대로 구경할 생각에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놓쳤어요. 아유, 방금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잡았다. 바로 잡았어요. 놓친 걸 어떻게 금방 잡았어. 야, 이거 지금 대박이다. 야, 놓친 걸 어떻게 금방 잡았어 그래? 놓친 걸 어떻게 금방 잡? 야, 이거 신기하네. 야, 이거 포덕포덕이거든요. 마두강가를 주름 잡는 큼지막한 녀석. 남이 작은 거긴 하지만 손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이름이 뭐예요? 앙굴로와. 이 물고기가 이 강에서 잘 잡힙니까? 자주? 아, 이게 주로 잡히는 물고기군요. 아, 저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저걸 일단 쏘이지 않기 위해서 쏘가리 같은 물고기군요. 가시를 뺀 다음에 이제 저기다 넣습니다. 이게 쏘니까. 낚자마자 또다시 미끼를 던지는 어부. 제가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낚싯대 보니까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아마 찌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아주 조그맣게 요 나무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추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낚싯대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을 거 다 있는 낚싯대입니다. 그렇게 초보 낚시꾼에게 요령을 알려주던 찰나. 랄 아저씨는 낚는데 또 성공. 야, 이제 다른 물고기입니다. 아까 쏘가리과였는데 요건 이름이 뭡니까? 바라와. 아, 바라와. 마두강가 물고기는 초보자도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잡은 거 제가 놓칠 뻔했어요. 잡지는 못하고. 또 잡았대. 그건 넣고. 와, 이번에 크다. 오, 이번에 커. 이건 더 커. 이놈은 좀 놔두고. 오, 힘이 다르네요. 벌써 이게. 오, 이놈아. 오, 구룩구룩 소리 내요. 오, 미안해. 내가 잡은 거 아니야. 미안해. I'm sorry. 입수합니다. 초보 어부에게도 슬슬 발동하는 오기. 잡았다! 오 마이 갓!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거 재밌네. 낚시 이래서 하는구나. 진짜. 이거 재밌네. 맞습니다. 이번 잡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드디어 쏘가리. 천신만고 끝에 잡은 큼지막한 물고기. 오, 이거 통통 튀네요. 야, 나한테 잡히니까 억울하냐? 고맙습니다. 얘들아, 나 고기 잡았다. 미안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요? 그렇게 선자리에서 30분을 더 즐겼던 낚시. 제가 낚은 것 2마리를 포함해 총 13마리나 잡았습니다. 태풍이 와서 발이 묶였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말이죠. 참 난감했었는데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스투티. 랄 아저씨의 집은 64개의 섬 중에 가장 큰 유인도인 마두와 섬. 이곳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날마다 고기를 낚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좁아서 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태풍이 와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터에 나온다는 랄 아저씨. 그의 보람찬 퇴근길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절 안내한 독특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두강가 사람들이 애용한다는 수상 매점. 나는 당연히 야자. 당연히 이거 많이 먹으니까 야자 참 맛있게 생겼네요. 산지에서 방금 출하한 신선한 코코넛 열매입니다. 먼저 드세요. 아니 수고 많이 했는데 먼저. 이렇게. 자, 먹읍시다.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탕. 고된 일과를 마치고 만끽하는 달달한 휴식. 그래, 저 이거 정말 좋아요. 이런 맛 정말 좋아요. 나 이거 먹고 싶으면 야, 정말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시원한 그런 맛. 예, 아주 그냥 혀를 이렇게 다 감싸면서 목구멍 타고 들어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예. 야심찬 메뉴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맛봤던 코코넛 과육.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요. 떡 썰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떡 같은데 좀 이렇게 부드러운 떡. 이곳 사람들에겐 인기 만점의 주전부리라네요. 이거 무슨 말이야? 노. 당연히 신세질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고요. 예, 고마워요. 예. 태풍으로 인한 우연한 만남. 그것은 저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다음 날 도로가 원상복구되고 저는 안전하게 길을 떠나 라트나프라로 향합니다. 싱할라어로 보석의 도시를 뜻하는 아시아 최대의 보석 산지 라트나프라. 매일 아침 그곳에선 9시부터 단 2시간 동안만 아주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보석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온 상인들. 그런데 누가 보석상 아니랄까봐 다들 화려한 치장들로 눈길을 끄네요. 야, 이거 젊으신 것 같은데 보석하고 이런 목걸이가 참 많습니다. 예. 얼마 정도 합니까? 이분은 부자, 저는 가난뱅이. 고맙습니다. 아유, 좋네요. 거기 좋아요. 세계 5대 보석 산지라 불리는 스리랑카. 특히 그중 라트나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 사파이어 아담의 별이 발견돼 화제가 됐던 장소죠. 그 유명세에 힘입어 지금도 각국의 보석상들이 몰려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중에서 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택.
좋은 보석 감별법은 따로 있었는데요. 오케이. 이 룩배를 보니까 안에 그 이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없는 게 모든 보석이 좋은 거죠. 이게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산지답게 원석으로 거래되는 보석 장터. 종류도 색깔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보석이 말이죠. 마치 아침의 별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뜨듯이 지금 날이 너무 밝은데도 반짝반짝하니 아주 아침에 뜬 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나요. 크기는 작아 보이는 가방이지만 이래봬도 안에 든 보석은 무려 70여 가지. 이게 전부 보석입니다. 사실 이게. 이거 선생님 이거 다 팔면은 얼마나 돼요 이거? 네, 다 팔면. 아니 다 팔아버리면 다 사는데. 이거 제가 싹 사가지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 스리랑카 보석 가게 한번 해볼까요? Here diamond. Here diamond. 야 이거 참. 이건 얼마입니까 이 다이아몬드? 매도는 나서 누나 그래서. 세개는 30만 원. 210만 원. 이거 비싸. 역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드디어 스페인에서 온 젊은 보석상의 등장. 너도나도 물건을 선보이는 상인들입니다. 거래가 실패되자 다른 물건들로 공략. No problem. Thank you very much. It's like African type of market. And good, quiet, and close to the people. It's good for market, I think. Yeah, Europe, China, India, every countries. 하루 수억 원에 달하는 보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라트나프라. 이곳에선 보석 관련 직업들도 다양합니다. මේක වතුරේකට දීලා රත්තරන් රත්තරන් ඉදී බඩු මේක දාන්න පුළුවන්. ඉදී රත්තරන් තබෝනි දෙයක් දාන්න පුළුවන්. ගෝල් කරගන්න. 구리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줘 도금하는 원리. 이 반지 2개 도금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මේ මුතු දෙකට මේ පාට කරන්න කීයක් ගන්නවද හනවා සාමාන්‍ය? රුපියල් 100යි. 100루피예요. 처음에 그냥 새 같았는데 완벽하게 도금이 됐어 이거.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눈 깜짝할 새 화려한 보석 금반지가 탄생했습니다. 원석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터 뒤엔 또 다른 인기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원석을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세공사들. 마치 용광로에서 당금질을 하는 장인처럼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보석이 가치 있는 건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귀한 원석일수록 세공엔 더 큰 정성이 필요한 법. 달구고 다듬고 광내기를 거쳐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칠고 후각했던 원석이 이분들의 그 세공 기술로 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야, 참 대단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았고 그들의 행복을 만났고 바다를 닮았어요. 그들의 희망을 들었습니다. 진짜 스리랑카에 대해 깨닫게 된 소중했던 시간들. 그 믿음과 행복과 희망만은 변하지 않길 바라봅니다.